네, 안녕하세요. 네, 부모 교육 이제 2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2교시 수업은 결혼에 적응 중에서 네 번째 생활 문화적 적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결혼에 적응해서 첫 번째는 부부의 성적 적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부부의 인격적 적응, 세 번째는 부부의 경제적 적응, 네 번째는 부부의 생활 문화적 적응이 되겠습니다. 네, 가족은 이제 공동생활을 통해서 가족 고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고유한 이제 생활 습관이나 행동 유형, 즉 생활 문화를 형성하는 이제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문화라는 것은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치, 생활 목표, 그리고 태도, 생활 전반에 따른 활동, 그리고 생활 양식, 의견, 문화 등을 이제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구조화된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족마다 고유한 생활 문화를 가지게 되며 부부 역시 다른 생활 문화적 경험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서로 생활하다 보면 의식주에서 생활 양식이나, 그쵸? 우리가 살아온 이제 가치관이나 그 전 부모에게서 커왔던 그런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를 많이 가지게 되죠. 일상생활이나 취미 활동이나 그리고 생활 문화 전반에서 서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율하면서 살아가는가가 바로 생활 문화적 적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남녀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겠죠. 그쵸? 생활했던 양식,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이런 생활, 일상생활, 그리고 취미 활동, 그리고 모든 생활의 전반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전반에서 서로 차이가 나타난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적응해 가는 것이 부부의 생활 문화적 적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자 성장한 가정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형성된 생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조정해 나가는 생활 문화적 적응을 통해서 그들 부부만의 고유한 생활 문화를 정립하게 됩니다. 생활 문화적 적응 과정에서 어느 한쪽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거나 서로에게 익숙한 생활 문화를 주장하기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새로운 가족 상황을 고려해서 상호 수용적으로 고유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듯이 부부간의 적응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의 만족도뿐 아니라 부부관계의 유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라겠죠. 결혼은 개인적으로 이제 둘 사이의 사랑을 일궈 나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부부라는 새로운 사회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위의 변화에 따른 혹은 법률적,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속적으로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적응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역할의 변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상호 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이제 자신을 적절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의 적응에는 네 가지가 있다. 부부의 성적 적응, 그리고 부부의 인격적 적응, 부부의 경제적 적응, 부부의 생활 문화적 적응,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는 성공적 결혼과 행복한 결혼입니다. 결혼은 성적, 인격적, 경제적, 생활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혼의 의미. 네, 결혼의 의미는, 네, 결혼에서 이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 인격적, 경제적, 생활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인 결혼을 선택했다. 그런 부부는 행복한 과정을 이제 먼저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는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것은 곧 가족의 행복을 일궈가는 전략이 됩니다. 네, 결혼의 의미. 네, 결혼의 의미는 독신의 불완전한 성생활에서 공인된 두 사람 간의 완전한 성생활로 네, 책임감 있는 태도와 능력, 그리고 개인의 구매에서 가족원을 위한 구매, 네, 그리고 나의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 자녀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입장,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며느리와 사위의 입장, 그리고 개인적 습관에서 가족의 습관으로 변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전부 다 이제 완전한 성생활, 책임감 있는 태도와 능력, 가족 구성원을 위한 구매, 우리의 생활, 배우자의 입장, 며느리 사위의 입장, 가족 중심의 습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성공적 결혼과 행복한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성공적 결혼이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 결혼이란 개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상호 간에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공적 결혼의 필수 요소는 상대방의 성격,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성 등을 이해하고 서로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능력이나 자유, 그리고 자존심을 존중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무시하거나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결혼은 법적 요소를 충분히 이제 충족시켜야 합니다. 두 사람이 속한 이제 사회의 사회적 기대나 그런 이제 사회의 문화, 그쵸? 사회의 문화, 네,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잠깐 끊겼는데요. 네, 그래서 성공적 결혼이란 이제 상대방의 능력, 자유, 자존심을 존중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네, 격려하고 수용해 줘야 되며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무시하거나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 결혼은 법적 요소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네, 우리가 즉 두 사람이 속한 사회의 사회적 기대나 그 사회의 문화, 도덕, 윤리, 규범 안에서 허용되는 결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적 결혼을 위해서는 서로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추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평안한 가정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족, 친척 간의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사회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그들의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성공적 결혼이 지금 이제 결혼의 성공 요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 결혼이 반드시 행복하고 이성적이며 만족스럽고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결혼이 이제 외적 요인과 함께 개인의 내적 요인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 때 이제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적 요인은 두 사람의 개인적 욕구나 인성의 특징, 적응 능력을 말하며 외적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가족 여건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 결혼의 결정 요인으로는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진 결혼, 당사자가 원하고 기대했던 사람과의 결혼, 양가의 가족들이 지지하는 결혼,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숙한 배우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성공의 성공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공동 관심이 가정, 자녀, 사랑 등과 같은 문제에 있을 경우가 돈, 명예, 향락 등에 관심을 둔 부부의 경우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이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부부가 그쵸 가정이나 자녀와 사랑, 우리 가족의 사랑 등과 같은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 그쪽에 이제 아마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이라는 거죠. 돈이나 명예나 향락 등에 관심을 둔 부부보다 더 그 전에 가정의 자녀의 사랑에 이제 어, 치우친 그런 공동 관심이 있는 부부가 안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들이 결혼 생활이 행복할 때 자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행복한 가정과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할 자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 전에 교제 기간이 길었던 사람들이 비교적 결혼 생활에 행복하게 적응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기분이나 일시적인 충동, 부정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결혼일수록 결혼 생활의 만족도 또는 행복의 지속성이 낮을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결혼 전에 교제 기간이 길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생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일상생활도 있고 취미 활동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결혼 생활에 행복하게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분이나 일시적인 충동, 부정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결혼일수록 결혼의 만족도나 행복의 지속성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교육 수준, 직업, 생활 정도, 취미가 비슷할 때 적응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비슷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배우자 간의 결혼이 성공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교육 수준이 다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교육을 많이 받고 이제 교육의 정도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언어적인 그런 부분도 맞아야 될 것 같고 직업도 보면 우리가 교사나 교사 혹은 뭐 이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잘 하게 되는 이유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 정도도 어떤 패턴을 가진 이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생활의 그런 부분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맞게 네, 맞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취미가 비슷할 때 서로 시간이 이제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 적응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배우자 간의 결혼이 성공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결혼이란 이제 행복이다. 그쵸? 행복입니다. 네.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결혼의 행복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공적인 결혼과 행복한 결혼을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결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작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행복이란 오래가는 감정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행복한 결혼이라는 표현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적인 결혼은 행복할 가능성은 크지만 행복한 결혼이 반드시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두 사람의 조건에 앞서서 제시된 성공적인 결혼의 조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라도 두 당사자는 서로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성공적 결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결혼 성공의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만족스러운 부분이 아닐지라도 행복하다라는 것을 둘 다 부부가 느낀다면 행복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결혼의 행복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이란 이렇게 단편적으로 주관적인 데 반해서 결혼은 오랜 기간 동안에 네, 생활이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므로 결혼에서 결혼 생활의 행복이란 단순한 행복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감을 가진 사람은 우선 기분 좋은 상태의 감정을 가지겠죠. 그래서 행복감은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자유롭고 편안하며 불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불편이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감을 가진 사람은 매일의 생활에서 충실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있게 행동하며 자신의 생에 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아울러 자아 발전의 욕구를 품고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생활을 즐겁게 보낼 줄 알며 쓸데없는 불평이나 불만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행복감이라는 것은 개인의 충동이나 그쵸? 습관, 희망들이 네, 결혼 생활에서 네, 행복감이란 네, 개인의 충동, 습관, 희망 등이 적절하게 방출돼서 자기 발견, 자아 실현을 위해서 안정감 있게 충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듯 결혼 생활의 성공이나 행복은 그대로 얻어지는 획득물이 아니라 끊임없는 적응, 자기 노력, 수행, 투쟁으로 만들어지는 생성물, 네, 따라서 결혼의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은 부부 당사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행복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부부 당사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부부가 서로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는 부부의 역할과 유형입니다.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의 역할, 네, 가족 구성원은 이제 가족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아빠와 엄마, 그쵸?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의 이제 지위 같은 것도 서로가, 이제 나누어서 갖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해서 나갑니다. 부부는 결혼 후에도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한 가족의 삶의 질과 행복이 크게 좌우됩니다. 부부 역할의 수행은 비단 이제 개인에 국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나아가서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역할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또한 성 개념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의 고등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이 향상되면서 부부의 권력과 이제 역할이, 그쵸? 권력이라고 하니까 좀 또 재밌네요. 양성평등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역할을 이제 크게 세 분류로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부부 취업형 가족, 두 번째는 역할 공유형 가족, 그리고 세 번째는 역할 전환형 가족입니다. 부부 취업형 가족은 이제 우리가 부부가 각자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맞벌이 가족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형은 부부가 모두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루고 직업 생활에서 만족을 이제 얻게 되는 반면 가사 분담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네,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경제적 수입이 있는 동시에 직업을 통한 사회적 지위도 있어서 부부 간의 평등한 가족 권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족 권력과 가족 역할의 분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할 공유형 가족입니다. 이제 역할 공유형 가족은 이제 우리가 네, sharing family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가정 내 역할을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가족 유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왜 원래는 엄마가 다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역할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해서 고정관념이 비교적 적고 가사와 자녀 양육뿐 아니라 경제적 부양 역할 모두가 부부가 함께 분담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 역할의 공유 영역이 확대되고 가족 내 성 역할이 평등해지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네, 이제 가족 유형입니다. 그래 역할 공유형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즘에 추세를 반영해서 저희가 조금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이 부분들도 저희가 퀴즈에서 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역할 전환형 가족이 되겠습니다. 네, 역할 전환형 가족은 이제 전통적인 가족에서 남편이 담당했던 역할과 아내가 담당했던 역할이 이제 뒤바뀐 가족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족 부양과 가사, 그리고 육아 역할이 뒤바뀌거나 가정 내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 직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가족의 역할, 그쵸. 부양의 역할과 가사나 육아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가정과 사회로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기보다는 가사를 전담하는 남편, 경제적 부양 역할을 담당하는 아내와 같이 역할 전환형 가족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취업하는 맞벌이형, 그리고 공유하는 이제 가정 내의 일을 공유하는 역할 공유형 가족, 그리고 이제 그 남녀의 역할이 바뀌게 되는 역할 전환형 가족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부부관계의 유형이 됩니다. 네, 부부관계 유형에 대해서는 표 2-5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버와 헤로프는 결혼 후에 10년 동안 이혼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는 부부 21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부부관계를 이제 표 2-5와 같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였습니다. 네, 그 부부관계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기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네, 주기적인 부부 관계는 부부가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나 이제 화해나 회복을 반복해서 다시 평정을 찾는 상황을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관계입니다. 주기적 부부 관계는 심리적으로 힘들어졌다가 다시 화해했다가 회복했다가 이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주기적 이제 부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 관계입니다. 만성적으로 갈등과 불만이 쌓여 있고 불화가 있지만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는 유형입니다. 사소한 일상생활의 견해 차이부터 정치 및 종교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긴장과 갈등을 가진 불안정한 유형이나 결코 부부싸움이 가정을 해체시킬 만할 이유로 작용하지 않는, 이제 일단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맞지 않은 과 서로가 대화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맞지 않지만 이혼까지는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관계. 네,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 관계겠죠. 네, 그리고 활기가 약화된 부부 관계입니다. 신혼 초기에는 열정적이고 활기가 넘쳤으나 결혼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의무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발적이기보다는 책임감으로 행동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부부 관계입니다. 즉 결혼 초에는 부부 간의 상호작용과 친밀감이 많았으나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상호 간의 활력이 없어진 유형이겠죠.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의무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했지만 이제 조금씩 활기가 약해져서 부부 상호 간의 활력이 없어진 유형이 활기가 약화된 부부 관계이겠습니다. 네, 저를 조금 옮겨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냉담으로 일관된 부부관계입니다. 신혼 초기부터 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활기가 약화된 부부관계와는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결혼을 친밀감보다는 자아실현, 경제적 안정, 자녀의 희망과 같은 이제 출세와 같은 안락한 삶의 방편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서로가 너무 좋아서 활기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도 경제적인 것과 가족, 자녀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혼을 선택한 경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적으므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며 상대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하고 배입하기보다는 체념하고 살아감으로 비교적 갈등도 적다. 이게 냉담으로 일관된 부부관계입니다. 네, 활력적인 부부관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친밀감, 유대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교류되고 계속 유지되는 유형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부부관계 자체가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각자가 독자성을 지니며 서로의 심리적 행복과 사회적 성공에 조속히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활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적응 능력과 노력이 강한 부부관계입니다. 처음부터 상호작용이 잘 됐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이제 부부관계 자체가 각자의 삶이라는 거겠죠. 네. 부부관계 자체가 각자에게 중요한 삶입니다. 부부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각자가 독자성을 지니며 서로의 심리적 행복과 사회적 성공에 조속히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활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적응 능력과 이제 노력이 강한 부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부부관계입니다. 부부 두 사람 간의 친밀감, 유대감, 동반 활동이 가장 강하고 다른 일보다 결혼 생활과 배우자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유형입니다. 이 부부는 비슷한 직업, 같은 직장이나 함께 운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활의 많은 부분에 활력적인 부부와 관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갈등 시 갈등의 최소화에 주력하므로 누구의 잘잘못을 고려하기보다는 관계를 유지해 가기 때문에 이제 네, 해결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해결하려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을 부부 중심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에게 소외감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과 배우자의 관계에 우선 이제 자녀보다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고 배우자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직업이 같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많거나 생활의 많은 부분에 활력적인 부부와는 관계가 네,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이제 갈등의 최소화, 나는 이 관계,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누가 잘못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해결하려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부부 중에서 자녀와 이렇게 봤을 때 부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부 관계의 유형에서 6가지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6가지의 부부 관계를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런 부부 관계의 유형에 따르면 한 부부 관계 유형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부부의 유형별로 다양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배우자의 부정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는 부부싸움을 통해서 해결하고 다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반면에, 네, 갈등이 계속해서 많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네, 계속해서 하는 거죠. 어, 전체적인 부부관계는 결혼 생활의 해체라는 결론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부의 부정이라는 게 있었을 때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만성적으로 갈등이 쌓여 있고 불화가 있었겠지만, 싸우고 나서 왜 이혼을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부부싸움이 가정을 해체시킬 만한 이유로는 작용할 수 있는 부부관계이지만, 이 똑같은 부분을 이제 전체적인 부부관계를 봤을 때는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책 사유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교시 1주차와 2주차에 지금 2단원, 그쵸? 부부의 역할과 유형 중에 결혼과 가족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음 주차에서는 이제 3장 부모 교육의 이해로 같이 한번 더 넘어가서, 네,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주차 2교시 수업을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